패션 라디오 84화 시작하겠습니다. 후후. 안녕하세요, 장윤수입니다. 러브정입니다. 홍사고입니다. 준이 뭐라고? 준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이 생겼네. 누가 누구한테 킹받네. 자, 한 주간에 어찌 보내셨습니까? 아 저는 아주 준비 좀 해올 걸 또 까먹었네. 한 주 일만 하다가 보냈어요. 뭘 좀 이렇게 좀 여기서 얘기를 하기 위해 뭔가를 하란 말이야. 아 조금만. 그러면 너 마지막에 빨리 생각할게. 빨리 생각할게. 알았어. 성우 형 어찌 보내셨습니까? 나는 사실 이번 주, 그러니까 지난 주죠. 지난 금요일, 목요일이죠. 목요일 날에 엊그저께 굉장히 이제 1년에서 한 두 번째 중요한 날이었어요. 회사에서. 기일이에요?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쯤에 하는 그 연례 행사인데 이제 회사이지만 꼭 막 투자 유치 설명회 하듯이 이 보스한테 우리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겠다. 그러니 좀 투자를 해달라.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돈을 더 보태주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1년 장사를 하면은 수익이 몇 프로 나는데 좀 몇 프로 더 쓸게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조율을 하는 그런 목적이죠, 결국은. 작년에 장사 잘하셨다고 그렇게 잘했죠. 그래서 올해 좀 괜찮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까지 제가 뭐 할 때마다 PT 잘했다 얘기를 늘 해왔지만 이번에 진짜 레전더리 하지 않았나. 아니 그 서상물 데려다 했던 그런 비슷한 거예요? 아니죠. 그거는 직원들한테 전사에 하는 거고. 이제 높은 분들 대상으로는 좀 이렇게 그래도 정숙하게 이렇게 해줘야죠. 맞습니다. 게다가 이거를 다 팀스로 하잖아요. 예전에 이제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이 끄떡끄떡 하면은 이제 리액션도 보고 잘 나가고 있구나. 그쵸, 내가 그쵸. 이러면서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일절 없으니까 더 사실 고난이 더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원하는 이제 소기의 성과는 거두신 그런 거. 거뒀습니다. 예, 오늘 아침에 연락 왔는데 허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연봉이 3배로 올랐나요? 아니요. 저 잘 몰라가지고. 연봉들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렇군요.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이제 네, 이렇게 성공한 회사원과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대단한 영광이네요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그리고 진짜 존경해요. 저는 선호 이름도 모르는데 야 이름부터 알자 그냥. 선호 형. 옆 사람이랑 같은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네요. 이 형을 되게 존경해요. 저 형을 존경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갑자기 고백을 하셨네. 나도 너네 선우 괜찮더라 사람. 괜찮죠? 그분 괜찮아요? 저는 솔직히 존경할 만한 부분도 뭐 이번 주에 좀 쓰레기 같은 영화 안 봤어요? 봤죠. 얘기 좀 해주세요. 봤죠 안 받겠습니까? 우리 팟캐스트 더 차려야 돼. 괴작 전문가. 웃겨. 괴장맨 해가지고 괴작 TV. 괴작 TV. 하나 좀 틀어주세요. 하나 또. 네네.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섀도우 앤 본이라는 시리즈예요. 딱 봐도 진짜 재미없게 생겼던데. 혹시 여성분이 나와서 액션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? 맞아. 약간 맞아요. 시대 맞아요? 판타지 같은 거. 판타지고. 네. 그 넷플릭스에 이제 요즘에 올라와 있는 건데 섀도우 앤 본이라고. 최근에 나왔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약간 그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판타지예요. 주인공이 약간 인도계 아닌가요?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인 느낌의 여자하고 뭐 남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활이 그때는 어렵고 막 힘들고 이래요. 근데 그때 언젠데요? 모르죠. 있어요. 그 섀도우의 본 시대. 정확한 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. 판타지니까 우선 괴작이잖아요. 이게요 이게. 이게요. 십덕이. 얘가 이계인 이래잖아. 이게이죠. 아주. 태클 안 걸겠습니다. 재밌다. 네. 영화가 그 뭐 이렇게 판타지 배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앞뒤가 좀 잘 안 맞거나 뭐 이러는 거 원래 있잖아요. 안 맞아요, 제 맛이지. 그런데 주인공하고 몰입이 되거나 내용이 이제 좀 그래도 훈훈하게 이렇게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
이건 막 전 왕좌의 게임 같은 거는 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볼거리는 있고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 흐름 얘기 스토리에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사이즈는 훨씬 작지만 딱 몇몇 등장인물한테 확 몰입이 돼가지고 쭉 따라갈 수 있게 좀 아기자기 재미있게 만든 그런 판타지물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죠. 뭐 섀도우 앤 본. 섀도우 앤 본. 뼈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. 이 본앤브레드 할 때 그 본이거든요. 뼈. 보냄브레드 어디서 들었지? 그뭐 고깃집 아니에요? 아 소고기집이구나. 아. 자, 넷플릭스에서 보고 뭐 지금 개봉 중인 섀도우 앤 본. 성호 형이 재밌다고 하니까 절대로 보지 마세요.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. 재밌습니다 이거는. 네, 재밌습니다. 성호 형 요즘에 어떠세요?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쉬었잖아요. 네. 네, 그때 그 광주에 갔다 왔어요. 네, 그래서 그 광주 비엔날레를 문득 좀 보고 싶다. 약간 하고 있어요? 5월 5월 초까지. 8일, 5월 9일인가? 아.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겸사겸사 이제 말하자면은 이번 주 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원래 일단은 현재 이제는 말해도 된다. 4월달에 그 승준 씨가 최근에 했던 것처럼 저도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반스랑 같이 작업을 하나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글로벌 하이피스트랑 반스랑 같이 작업을 하나 해서 이제 반스의 올해 캠페인에 관련된 어떤 영상이랑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지난주에 다 넘기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번 주에 뭐 제가 원고도 쓰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마 릴리즈가 원래 4월 말이었는데 5월 초에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올해 4번 더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뭐 고난의 행군이네. 그러니까 맞아요. 네. 근데 재미있어요 어쨌든 간에. 왜냐면 필름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인터뷰 베이스여서 네, 물론 그 클라이언트인 브랜드의 어떤 니즈를 담은 인터뷰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영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은 저는 재밌더라고요. 글 쓰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. 예. 그래서 일단 그 작업을 마쳤고 그거를 마무리를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보다 전에 할 줄 알고 제가 한 2주 전에 금요일에 아침에 출발하는 광주행 그 기차표를 끊어놨었거든요. 근데 뭐 당연히 뭐 너무나 당연히 뭐 항상 그렇듯이 금요일 오전에도 안 끝나는 거죠 이게. 네, 근데 이미 표는 예매했고 또 표 막 바꾸고 막 하려니까 막 호텔도 바꿔야 되고 막 네, 그래서 그냥 와버려. 가서 일하자. 노트북 들고 탔어요. 네. 그래서 KTX 3시간 가는데 서대전 경유여가지고 3시간인데 그냥 3시간 동안 일만 계속 했거든요 여기서. 근데 그 원래 이 핸드폰이랑 그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핫스팟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핫스팟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KTX 인터넷을 잡았는데 잘 돼요? 이게 그냥 뭐 문서 쓰는 게 아니라 영상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여가지고 너무 막 몇백 기가짜리 아니 몇백 기가니 몇백 메가짜리들이었거든요. 근데 잘 되더라고요. 잘 돼. 좀 놀랬어요. 그래서 역시 꼬레야. 그래서 좀 신기했고 왜냐면 터널 같은데 막 들어가 그러면 핫스팟은 다 꺼지잖아요. 유튜브인 거야? K 와이파이. K 와이파이, K-파이. KY 아무튼 K 와이. 그래서 그게 되게 괜찮아서 뭐 일을 다 KY. 마쳤고 근데 바보같이 그 밑에 이제 일하고 막 그러느라고 가방을 밑에 두고 막 뭐를 꺼냈다가 막 했다가 제 그 라이카 카메라 파우치를 잃어버렸습니다. 헐. 라이카 안 잃어버린 게 어디예요? 아 그거는 그렇지. 근데 아무튼 아쉽네요. 전기가 이상하네. 그랬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 일단 도착했어요. 어쩌다 낮에. 그래서 호텔 뭐 대충 가가지고 좀 널브러져 있다가 또 낮에 계속 일을 해가지고 다른 일들을 또 해가지고 일을 계속 하다가 그 호텔이 광주 신세계백화점이랑 100m 앞 차이 앞에 있더라고요. 네, 거의 번화가였나봐요 거기가. 그래서 근데 그럼 광주 신세계나 한번 가보자. 광주의 신세계는 어떤가. 광신. 그래서 싹 들어갔는데 되게 특이했어요 광주 신세계. 왜요? 왜냐면 보통 명품 매장들이 1층을 쫙 점령하고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루이비통이랑 뭐 무슨 브랜드 샤넬이었나? 뭐 아무튼 그런 두 브랜드 매장만 있고 1층이 그냥 비어 있어요. 마치
통로처럼 아.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세계를 거쳐서 나가는 통로처럼 돼 있어 진짜로. 휴식 벤치 같은 것들이 있고 실제 매장은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2층부터 있어요. 그래서 화장품 이런 거 매장 전혀 그게 전혀 1층에 2층에 있는 거예요? 그냥 말 그대로 통로예요 통로. 원래 그랬었던 거야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. 왜냐면 어쨌든 신세계 백화점이니까 신세계 땅이지 않나? 뭐 그렇겠죠. 네, 그런데 저렇게 돼 있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층은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백화점들을 보니까 사실 뭐 주요 백화점들이 서울 주요 백화점들 본점 본관 뭐 이런 데는 정말 막 인테리어 같은 거 엄청 힘줘서 하잖아요. 하죠. 네, 근데 거기 이제 브랜드들은 다 좋은 게 들어가 있는 보테가도 있고 롤렉스도 있고 근데 확실히 좀 그 투자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이 들긴 아하. 하더라고요. 네, 살짝 그 뭐 지방이라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지방의 백화점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지방이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 반대로 부산 쪽은 또 백화점이 막 뻑적지근하거든요. 센터 아주. 네, 서울 뭐 비교도 안 되게. 대구만 해도 어때요?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좀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오랜만에 백화점을 뭐 시장조사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쓱 둘러봤더니 그냥 하나더라고요. 아 역시 명품은 굴패구나. 네. 오픈런 줄 있어요? 아 그렇진 않았어요. 저녁 6시 정도에 가서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은 결국 명품 매장들이고 롤렉스 판매점이 있길래 들어가서 물건이 없잖아. 그러니까 근데 들어갔는 원래 그 입장 마감이라고 항상 떠 있어요. 6시 정도에 가면 물건도 없고 네. 입장하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거지 취급받아요.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제재도 안 하길래 뭐지? 들어가 봤더니 매대가 다 비어 있고 다이아 금통 여성용 2개만 남아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두 분이 계셨는데 샵에 오늘 할 일은 다 마쳤다 그런 되게 상쾌한 느낌으로 네,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계셔서 기분이 좋았어요. 네. 자기가 기분 같이 좋았어요. 그치, 그럴 수 있어. 같이 좋을 수 있어. 행복을 또 그렇죠, 공유하는 그렇죠. 느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최근 몇 주 동안 보테가 베네타에서 뭔가를 사자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려고 보테가 매장을 2번이나 갔어요. 왜 사고 싶은 거예요? 그게? 그냥 그 다니엘리가 만드는 것들을 하나 정도는. 이제 한 2년 됐잖아요. 그쵸, 그쵸. 네,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19년 정도 검증이 됐어요. 됐다 이제. 네,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. 그 사람 작업을 보는 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했지만은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래 막 로고가 있고 이런 거 좀 말고 또 살 수 있는 인스타그램 안 하는 게 이렇게 또 워킹하네요. 사람들한테. 살 수 있는 거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.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아요. 그러니까 로고가 없는데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 종류의 뭔가를 소유를 하려면 선택지가 거의 없더라고요. 맞아요. 그냥 없어요. 보테가 베네타 빼고. 그래서 갔는데 결국에는 안 샀어요. 처음에는 그런 뭐 이렇게 매는 뭐 카세트백 이런 것도 봤는데 카세트백은 진짜 되게 멋있는 여자나 이성준이나 BTS나 그런 약간 페미닌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다. 이성준이나 그래서 바로 그냥 패스를 했고 그 외에 그러면 그 가죽보다 조금 싼 캔버스 소재로 된 크로스백 같은 것도 봤는데 한 2개 정도 매봤는데 별로였어요. 일단은 190만 원 주고 살 건 도저히 아니야. 사면은 그냥 산 날부터 후회할 것 같아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지갑을 하나 사볼까. 네. 근데 제가 본 지갑이 보테가 정말 아저씨들이 들고 다녔던 촘촘한 그 위빙 돼 있는 거 말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큼직큼직? 위빙이 좀 커졌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커지다 못해 위빙 패널이 전면에 4개만 보이는 게 있어요. 뚱뚱한 거. 근데 그거 그래 한 50몇만 원 하길래 그래 이거 사자 이러고 딱 갔는데 일단 제가 쓰는 보통 일반 남성용 지갑보다 그 지갑이 되게 작더라고요. 크기가. 그래도 10,000원짜리 다 들어가요. 네, 들어는 가는데 그걸 보니까 살짝 조금 사기가 싫었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느꼈어요. 그러니까 작아서 일단. 그래서 결국 안 샀는데 그 제가 어쨌든 최근에 그 보테가의 물건들에 대해서 그 우리 게스트로 나왔던 그라운드웨이브 선호 형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선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테가가 진짜 되게 좀 특이한 브랜드긴 하다. 그러니까 이분은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품들을 보면은
진짜 잘 만들었다. 제품 뭐 신발이든 뭐 맞아요. 옷이든 가방이든 진짜 잘 만들었는데 보통 명품 브랜드들은 정말 짱짱함을 어쨌든간 가지고 있거든요. 모든 예를 들어 그것들은 부자재 같은 데서 나타나고 박음질 같은 데서 나타나고 말하자면 엄청 단단한 느낌이에요. 맞아요. 샤넬부터 뭐 발렉스트라까지 다 루이비통 다. 근데 그래야지 돈값 하는 느낌이 좀 그쵸 들죠. 그 네. 이거잖아요. 네. 이게 포인트거든요. 근데 선우 형이 말하기를 근데 보테가의 가방들은 약간 허술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하고 이제 가방들을 좀 보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들이 정말 많이 메고 다니는 그 카세트 백이라고 이렇게 위빙을 꼬아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 크기의 크로스백이 있어요. 그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그 내부를 봤더니 외부랑 내부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보통 그런 가방을 만들면 내부에 안감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외부를 화려하게 만들어도 내부는 내부대로 마감을 완벽하게 한단 말이에요. 뭐 샤넬, 에르메스, 뭐 루이비통 외부랑 다른 소재를 쓰고 얘네는 그냥 인사이드 아웃이야. 아. 둘이 똑같아요. 안에도 똑같이 꼬은 걸로만 되어 있고 딱히 뭐 예를 들어 한 5원짜리 넣으면 흐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그 브랜드에서는 좀 먹히는 느낌. 쿨함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실제로 제 돈을 쓰려고 보니까 아 나는 아직 2레벨은 안 되는구나. 역시 명품은 단단해야지.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갑도 크기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. 똑같이. 예.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루이비통 매니아예요. 에르메스랑. 완전 루이비통 엄청 많잖아요. 매니아예요, 매니아. 네. 뭐, 그 신세계 광주점이 예. 그래도 제가 이제 백화점 영업할 때 그 봤을 때는 뭐 신세계 대구점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세계 중에서 탑이었죠. 예.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또 백화점들 중에서도 매출이 좋은 그러니까요. 그런 편이었어요. 그리고 샤넬, 에르메스 에르메스 아니죠. 루이비통, 샤넬 있으면 일단 괜찮은 백화점인 거 맞아요. 탑티어죠 사실. 예. 그래서 좋은 데 갔다. 근데 난 1층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처음 알은 거 보니까 가보진 않았는 모양이에요. 말만 듣고. 아무튼 되게 신선했고 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어쨌든 광주 비엔날레 보러 갔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아직 방송 시작 안 했군요. 네. 광주 비엔날레를 하려고 메인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. 네. 광주 비엔날레를 보러 가실 분들은 저는 광주 비엔날레 그 관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 버스 정류장 이런 게 있듯이 택시 타고 그냥 광주 비엔날레 가주세요 그러면 그 광주 비엔날레 관으로 가거든요. 그리고 뭐 몇천 평의 규모의 몇만 평일 수도 있고 막 1부터 5까지 그 순서대로 관람을 하는 시스템이고 코로나 때문에 300명 한 관에 300명의 입장 제한이 있어요. 근데 제가 토요일 오후 시간대 말하자면 사람이 제일 많을 시간대에 봤음에도 정말 쾌적하게 봤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전시의 끝물이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일단은 뭐 되게 다국적적인 전시였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비엔날레들을 했을 때는 확실히 서양의 아티스트들의 그 예를 들어 유럽 이쪽이 제일 많았거든요. 큐레이터나 여러 가지 뭐 따라서. 근데 요즘은 시대 흐름이 확실히 바뀌기는 했는지 제3세계라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서양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주류의 미술계가 아닌 쪽에 작품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 뭐 베트남, 동남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퀴어 뭐 LGBTQ 같은 것들에 굉장히 사적인 아카이브 같은 것들을 또 인스톨레이션처럼 풀어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무슨 제 여기 뒤에 있는 책장처럼 이거보다 더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그런 퀴어 관련 뭐 그런 예를 들어 뭐 레즈비언, 게이 아무튼 어떤 종류의 동성 관련된 책들을 한국어로 된 게 그렇게만 처음 알았어요. 네. 그 아존에 거기 그 건물에 있던 맞아, 서점이 밑에. 그거 하는 데 맞아요. 햇빛서죠. 지하에. 거기는 그 책만 있는 거예요? 네, 원래 거기가 이태원에 있었어요. 근데 이태원에 그 주인장분이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 아조 친구가 이어가겠다 하고서 지하에다가 유지하고 있는. 그러면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그 장녀 그건 어디에서 파는 건가요?
애미해. 도서출판 예미에서 나온 장녀요. 굉장한 소설이죠. 그 소설은 퀴어 쪽으로 카테고리 되는 건가요? 아, 아니면 퀴어라고 봐야 되나? 할 수 있죠. 작가주의로 보면. 근데 아무튼 괜찮았는데 보는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비엔날레가 광주 비엔날레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곳곳 뭐 예를 들어 5.18 뭐 추모 기념관이라든지 뭐 그런 다른 곳에 위성 전시들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 전시도 솔직히 몇 시간 정도 보니까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. 엄청 지치겠죠. 네, 그래서 다 봤다. 거의 1년치 봤다. 너무 많은 작품을 봤다 이러고 뿌듯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또 갔던 주변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니까 위성 전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어떤 설치물이라든지 전시들은 다 그 본관 아닌 곳에서 하고 있었다. 그래서 가실 분들은 무조건 위성도 같이 보시라. 네,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저 3년 전에 갔는데 위성 갔는데 막 폐 무슨 공무원 숙소 막 이런 데 되어 있고 막 이런데 좋긴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그래서 자, 5월 9일까지 하나요? 다음 주 일요일까지. 네. 다음 주 일요일까지 광주 비엔날레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쓱 가셔가지고서는 보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다음 주에 월화만 출근해요. 수요일 어린이날이잖아요. 근데 목금을 이제 뭐 권장 연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다. 그러면은 연차에서 까는 거예요? 까야죠. 그러니까 까라고 그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휴로 쓸 수 있을 만한 날들을 지정해서 연차가 사람들이 다 쓰기 쉽지 않아요. 그게 생각보다. 네,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권장을 하는 거죠. 네, 사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. 왜냐면은 그 돈 줘야 되거든. 오히려. 그러니까 있어요. 네, 아무래도 있어요. 네. 네, 저는 뭐 한 주간에 별거 없었고요. 그 사이에 있었던 저 있었어요. 사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너 신발 사는 얘기해라. 신발 산 얘기요? 2주에 공산품으로 푸시죠. 좀 이따가 그럼 그래? 얘기하시죠. 네. 그 시계랑 같이. 아니 저희 편집자인 마미야 맨날 얘기하잖아요. 저희 그 친구가 드디어 5월 5일 날 데뷔를 해요. 뭐로 이름이 나와요? 마미야로요. 마미야로 데뷔하고 더블 싱글. 그래서 곡은 2곡인데 마미아예요, 마미야예요. 마미야. 데뷔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뭘 하면 데뷔를 하는 거예요? 이렇게. 그러니까 음원을 첫 음원을 발매하는 그냥 거죠. 출시를 하면은 그렇죠. 데뷔 싱글이라고. 너도 할 수 있어. 그러니까. 해야겠어요. 네, 요렇게 윤수 형을 소개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어쨌든 근데 그래서 마미야 하는데 이제 앨범 커버를 찍어야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막 저희 멤버들끼리 막 회의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친구는 되게 찐따미가 제가 생각하는 되게 그 친구의 장점이어가지고 찐따미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물을 뿌리자 얘한테. 그래서 얘한테 물을 뿌리는데 그걸 제가 뿌렸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과학적이더라고요. 한 50번 정도를 계속 잘 나올 때까지 얼굴에 물을 막 뿌리는데 얘는 자기 걸 하는 거잖아요. 완전 이근환이네, 이근환. 이렇게 물을 막 뿌려. 이건 아니라고요. 그쵸. 근데 어쨌든 얘가 막 물을 맞으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. 자기 거 이제 하는 거니까 되게 좋았습니다. 사람을 입에다 뭐를 먹이면서 하는 거예요? 이게 뭐였냐면 그 미니어처를 입에 머금고 거기다가 물을 뿌린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친구 곡 제목이 웨이 아웃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 탈출하는 느낌을 주자 해가지고 진짜. 근데 이 마미야도 그렇고 에조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름들이 검색하기가 어렵다. 맞아요. 에조는 진짜 어렵고요. 네. 마미야는 그 카메라랑 똑같아가지고 맞네.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, 검색하면. 에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마미야는 카메라 정도 하면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. 마미야. 에미야로 하자. 아직 늦진 않았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에미야의 노래 뭐 물 좀 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딱이지 않을까. 그때 예전에 승주 씨가 살짝 이제 완성되기 전에 곡을 들려줬었는데 노래 좋았어요. 좋죠. 굉장히 약간 21세기 지금까지 하던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약간 좀 더 커머셜한 느낌이죠. 맞아요. 마미야 음악 잘해요. 뭐 죄는 이승준이 있는 거지. 안 되면 다시 탓입니다. 물을 뿌리다니.
얼굴 이제 알려야 되는데. 신인 가수 마미아의 곡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멜론 같은 데서 다 들 수 있죠? 5월 5일 날 발매되면 들을 수 있습니다. 싱글 제목은 어린이날 뭡니까? 기념이네요. 아, 싱글 제목은 웨이 아웃입니다. 웨이아요. 곡 제목이랑 똑같군요. 곡 제목이랑 똑같습니다. 네. 네,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별일 없었고요.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게요. 자, 스인입니다. 스. 남들이 욕을 안 할 때 욕을 해. 요거 재밌더라고요. 그냥 예.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 뒤에 나오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와닿았고 확실히 방불 기질 성향을 바탕으로 나오고 이게 뭐 말이 이상해.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, 그래도. 타인에게 큰 관심도 작은 관심도 아닌 적당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향적인 부분들은 서양권의 개인적인 성향을 선례를 잘 따라간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아유 말이 좀 이상해 그냥. 근데 서양도 또 장난 아니기도 다 똑같지 않아요? 그게 그러니까 어떤 그룹화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은 우리도 동양인들 중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. 보면은 성호 형이랑 저랑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. 이거 근데 같은 동양인이긴 하잖아. 그렇다고 성호 형이 흑인은 아니잖아. 이런 게 있단 말이죠. 근데 근데 약간 그 통합적으로 뭔가 좀 더 개인주의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긴 하죠. 네. 근데 남 얘기 많이 해요, 서양 사람들도. 그럼요. 예. 가십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막 그 영국의 그 선 같은 신문 보면은 진짜 쓰레기 같은 기사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. 보면. 한국에 그 정도는 없어. 그래 맞아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그래도 유교 사회 가지고 디스패치가 있지 우리나라에. 잡지의 카테고리가 가십이에요. 예. 자, 스이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하고 있었던 그 이벤트에 응모하셨습니다. 저희 이 이벤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뭔 이벤트죠? 아, 자기의 불행을 자랑하는 그런 그런 거였었나? 이벤트인데. 나 안 나올 때 얘기한 거구나. 자, 근 2주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모든 일을 손에서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간 받았던 스트레스 후유증이 지금에야 밀려오네요. 생각 없이 집에서 팡팡 놀지만 몸은 더 쓰레기가 되는 기분으로 무언가를 계속 성취해 나가야만 삶의 만족이 더 크다라는 예전 러브정 형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고 난 결국 쉬면 안 되는 운명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. 월 200 백수보다 월 400 직장인이 더 낫다. 뭐 모카반 주세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분이 전반적으로 글솜씨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갑자기 깜짝 근데 월 200 백수하고 월 400 직장인. 월 200 백수하고 싶습니다. 월 50 백수. 그래서 50 괜찮. 근데 백수가 월 200인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만 하겠네요, 그죠? 뭐 건물주 그런 건가 본데요. 뭐 뭔가 이제 자산이 이제 그 고정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음원 거 수입. 아닐까? 비트코인 저작권. 저작권. 뮤지션 이걸로 부럽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아니님께서 악플 중 충격받은 악플이 다방에서 몸 파는 계집 같다는 악플. 일단 2030대는 다방이 뭔지를 모름. 그래서 욕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통하지 못함. 어쩌라고 몸 파는 여자 룩이면은 미국은 뭔데? 원시사회임? 근데 미국은 나사를 가지. 나사를 가졌다는 게 뭔 말이야? 나사가 있다고 미국에는. 미 항공우주국이 있다고. 이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터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류호정의 그 대한 그 53화 2부 영상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무슨 몸 파는 여자가 맞아 그런 걸 남겼었나 봐요. 맞아요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. 우리 거예요? 아니야 그러니까 그 류호정이 옷을 빡세게 그러니까 이거 류호정한테 회에서 그런 수트 얘기를 같은 거 했단 아니에요? 맞아 그거예요. 그거 얘기한 거기다가 이제 누가 에피소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던 거를 얘기했었던 거. 친 거죠.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헛소리다라고 아니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아니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악플은 좀 확실히 사라져야 될 거긴 해요. 네.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해서 안 하지만 진짜 미쳐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저는 그런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진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도 외로워서 그래 다. 자, 이태건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꾸준히 저희 이제 리액션 주신 아주 좋은 분이죠. 단톡방에서 또 개인 작업들도 보여주고 계십니다. 그래요? 그렇구나. 네. 자, 아닐 수도 있어요.
아닐 수도 있죠. 자, 네. 이태건님, 저는 가끔 유튜브로 영화 요약을 해주는 채널을 가끔 보곤 하는데요. 인도 영화를 볼 때마다 20여 분 동안 입을 못 다물곤 합니다. 그래도 재미있어요. 라고 네. 말씀 주셨어요. 영화 관련된 얘기는 거기서 보시고 말도 안 나오네요. 자, 또 이태건님, 24시간 중에 어느 몇 분이나마 하나의 일에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1시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지금은 일을 하거나 어느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냐 가치를 먼저 따지게 되더라고요.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인식하고 행동하다 보면 또 습관처럼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이것도 이제 그 이벤트 참여죠. 하나 뽑아야 돼요. 그래요? 보고 있어요, 나. 네. 자, 그리고 이태건님,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편을 보시고 돈 없는 대학생의 최애 브랜드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싸진 않잖아요. 돈 없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하는데 못 많이 산다? 사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그런 있죠. 뉘앙스가 아닐까요? 그럴 수 있죠. 앞과 뒤가 분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. 자, 이태원님 또 레지스탕스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처음 파프 1.0 패딩을 보고 레지스탕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브랜드 리뉴얼이 된 거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레지스탕스라고 원래 했었구만. 네. 네. 편집을 했었네요. 그 제가 어제 포스트 카이 팩션 이제 디자이너 분을 만나가지고 거의 4시간 정도 대화를 했어요. 그래서 자, 잘생겼나요, 확실히? 정말 잘생겼어요. 그리고 아무튼 네. 안 해가지고 당황했잖아요. 쳐다봤는데. 사무실 가서 이제 뭐 뭐욕 자판기. 동준님 부모님이 좋아했대요. 부모님이 좋아했어. 그건 부모님이 보셨어? 어. 부모님 죄송합니다. 제가 그렇게 막 싫어하는 거는 아니고요. 그냥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튼 네. 아니 어제도 아무튼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막 작업들도 보고 옷들도 보고 아직 공개 안 된 것들도 보고 하고 그 삼청동의 블루보틀 옆에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지금 포스터 카펙션 전시를 해서 그걸 이제 어제 같이 가서 봤어요. 설명도 듣고. 근데 갔더니 저 구석에서 어떤 남자 두 분이 정말 셀카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는데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농담 아니고 한 500장 찍는 거예요. 네. 애프터 프레이 2명 아니에요? 남의 옷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뭐 그건 그거였고 근데 전시를 설명을 듣고 이제 만든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었다. 네, 그 생각이 들고 5월 16일까지 그건 또 하니까 맞아요. 네, 무료이고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라리오 가서 한 거. 네, 그리고 2층에 가면은 이제 또 같이 큐레이션에 참여한 이제 아티스트들 아트워크와 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 만든 굿즈, 모자, 뭐 티셔츠 같은 것도 또 판매하는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게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수비니어로 말하자면 그 판매하는 상품들이 승준 씨가 쓰고 있는 모자도 있고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커다란 인스톨레이션을 작게 만든 미니어처도 있어요. 근데 미니어처가 하나에 35만 원, 50만 원 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몇 개 팔렸대요. 신기하게. 근데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이 투명한 아크릴 박스에 한 이 정도 되는 큰 아크릴 박스에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고 써놓고 본인들의 실제 옷의 패턴을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500만 원에 4개인가를 판매용으로 올려놨어요. 일종의 근데 그거는 팔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퍼포먼스 같은 거 아니에요, 약간? 재미인 거죠.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.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그런 진짜와 가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디자이너 분이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 이 패턴을 오리지널 패턴으로 그러니까 옷을 만들면 그거는 포스아카 팩션일까? 아니면 가짜일까? 그냥 그런 생각들 하면서 팔리겠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500에 해놨대요. 하나 팔렸다. 와우. 그 사람은 그 옷 만드는 사람이었대요?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저희의 추측은 아마도 그거를 아트 오브제로 소비한 게 아니냐. 네. 그렇죠. 그래야 말이 되죠. 뭐 업자가 샀다 뭐 이런 건 아닌 거고 근데 패턴을 가지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걸 샀다 그러면은 멋이 없는 거죠. 네. 그렇죠. 아무튼 그게 꽤 재밌었다. 그래서 전시 그때까지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라이터를 선물로 사람들이 가져가게 싸놓죠. 훔쳐가라고 스티릿이라고 영어로 써놓고 이제 한쪽에
상관없었는데 그걸 4,000개 만들었대요. 다 나갔대요. 그렇겠죠. 네, 한 그리고 사람이 10개씩 가져가는 거 아니야? 한 달 정도 그 전시를 당구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전시를 했는데 그거는 좋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다 QR 코드 찍잖아요. 그래서 카운팅이 완전 정확하게 아하. 됩니다. 되게 놀랐어요. 말 되네요. 7,000명대가 왔다 갔더라고요.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. 진짜 파워풀하네. 좀 엄청나죠. 네. 파푸는 뭐 팬이 많죠.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. 신기했습니다. 아무튼.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그 좋아하는 7,000명이 하나씩이라도 샀었으면 여기가 지금 벌써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. 근데 실제로 뭐 브랜드 물론 작은 규모의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프 자체가 그 외국 세일즈에 더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외국 세일즈가 지금 굉장히 순항 중이고 다음 시즌에도 이제 미리 프리오더 받은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. 예, 그래서 5월달에 뭐 새로운 직원도 뽑고 뭐 등등등 아무튼 좋아 보였습니다. 예. 얘네들도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면 후원하는 측면에서 하나씩이라도 사요. 맞아, 그게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 진짜 성호 형님이 제 신발도 2켤레나 사줬어요. 신발도 두껍네. YG-노프 2켤레나 사줬어. 그거 진짜 사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. 나뿐이었냐? 그거? 20명밖에 안 샀어? 아이 장난이죠. 한 3명 있으면 기억이 안 나. 아무튼 자, 그때 제가 종종 얘기하죠. 이승준이 뭐 응원한다고 하면 야 사야지 응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잖아요. 이제 살 수 있게 돼서 가끔 삽니다. 네. 아프니까 응원이다. 아프니까 응원이다. 김. 자,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지금 오늘 잡담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2부까지 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. 1부 여기서 잠깐 아 그럴 거야? 아 하긴 너무 길어졌어.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배워요.